홈플러스가 기업형 슈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분 신입 공채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가 초대졸 신입사원 채용에 나선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 홈플러스는 최근 자산 유동화가 진행 중인 대형 마트와 달리 슈퍼마켓 사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인다고 판단해 신규 인력 채용에 나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강서구가 ICT 분야 구직자를 위한 청년 취업 특강을 개설합니다. 특강은 협약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관련 분야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모집 대상은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20명으로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진행됩니다. 가천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가 공공기관 채용에서 지역 인재 선발을 염두에 두고 성남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 직무 담당자를 초대해 직무 멘토링을 진행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석유관리원 등 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며 총 5일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학일자리센터 관계자는 성남 지역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무 담당자의 특강인 만큼 취업 준비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주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가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의 데이터 분석 역량을 키우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구글 애널리틱스 공인 전문가 자격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은 오는 27일부터 3일간에 걸쳐 온라인으로 운영되며 일자리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취업 준비생들이 디지털 광고에 대한 기초 지식과 측정 방식, 데이터 수집 및 전략 수립 등 실무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가 취업 재수생 1,449명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체감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취업 재수생 10명 중 7명은 작년보다 올해 취업이 더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재수생들은 올해 구직활동이 어려웠던 이유로 기업의 채용 감소를 꼽았습니다. 삼성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하반기 삼성 직무 적성 검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틀에 걸쳐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위한 삼성 직무 적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 SDI 등 대부분의 삼성 계열사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직장인 10명 중 9명은 대화의 기술이 회사 생활에서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인이 직장인 1,441명을 대상으로 직장생활 말하기 구사 능력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화 기술은 업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응답이 95.6%로 조사됐습니다. 잡코리아가 취업준비생 844명에게 가장 취업하고 싶은 건설회사를 조사한 결과 GS건설이 2년 연속 1위로 꼽혔습니다. GS건설에 이어 2위는 SK건설, 3위는 삼성물산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은 GS건설을 선택한 이유로 기업 이미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민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이 오는 7일 국제 비영리 청소년 교육기관 JA코리아와 공동으로 JA코리아 삼성 국민대학교 온라인 창업 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온라인 창업 캠프는 청소년 기업가 정신 교육 활성화 및 창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되며 대학 12개 팀, 고등부 21개 팀 등 총 33팀 89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경북 김천시가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전했습니다. 박람회에는 23개 기업이 참가해 70여 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전력기술,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경북 혁신도시 공공기관은 이날 채용 설명회, 기업체 홍보 영상, 취업 특강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 양천구가 신규 창업을 활성화하고 초기 창업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5년 이하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2020 가상오피스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5개 업체와 협약해 가상오피스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해왔고 초기 창업자들의 신청이 폭주했던 부분을 고려해 올해는 10개 업체로 확대 모집하고 향후 20개 업체까지 지원 대상을 늘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포스코건설이 인하대학교와 공동으로 개최한 차세대 건설 분야 스타트업 경진대회에서
미래 건설 산업을 이끌 예비 창업자 3개 팀을 최종 선발했습니다. 차세대 건설 분야 스타트업 경진대회는 건설 분야의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포스코 건설의 대표적인 사회 문제 해결형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영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제2 봉쇄 조치에 들어가면서 휴직자 등에 대한 임금 지원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BBC 방송에 따르면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은 이날 하원에서 고용유지 계획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유지 계획은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휴직이나 휴가를 보낼 경우 정부가 월 임금의 80%까지 최대 2,500파운드를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전국 전문대 총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대 평생직업교육발전협의회 발족식이 진행됐습니다. 초대회장은 남성희 전교협 회장이 맡으며 남성희 전교협 회장은 전문대가 재취업과 창업교육을 책임지는 평생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2020 원주 온오프라인 채용 박람회가 오는 27일까지 진행됩니다. 삼양식품, 네오플램 등 34개 우수 기업이 채용관을 운영하고 생산, 연구, 서비스 등 175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원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용시장 침체로 구인난을 겪는 기업의 채용 활성화와 구직난 해소를 위해 채용 박람회를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경남 거제시가 조선업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고용유지 모델 발표와 함께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모델로 최대 6천여 명 협력사 노동자에 대해 최대 1년 정도 고용유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거제시는 수주 물량 확보가 현실화할 때까지 조선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4개 분야 9개 사업에 877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연말까지 차세대 배터리 개발 인력 수시 채용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분야는 전고체 소재 개발 분야와 전고체 배터리 셀 개발 분야, 리튬 메탈 음극 개발 분야 등입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유관 업무 경험자를 우대하고 관련 분야 석박사 신임 연구원도 오는 22일까지 공고를 통해 모집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출판계 고용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만 15세에서 34세 청년 구직자를 채용하는 중소, 중견 출판 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기업은 최대 6개월간 매달 190만 원의 인건비와 간접 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중기중앙회가 고용유지지원금 현장애로 해소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에 나선다고 전했습니다. 협의체는 본부와 지방 권역별로 구성해 노동부 국장급과 중기중앙회 본부장이 본부의 공동단장을 맡습니다. 협의체는 현장 애로를 접수해 1차 상담하고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고용노동부 본부와 협의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실직한 저소득층 중 내일 키움 일자리 사업에 지원한 참가자들의 단기 근무가 지난 2일부터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5천여 명의 신청자 중 자격 확인을 거친 3,414명이 우선 투입되고 나머지 지원자도 자격 확인이 끝나는 대로 순차적으로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내일 키움 일자리 사업 참여 구직자는 11월, 12월 2개월간 월급 180만 원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받습니다.